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과언 기영입니다. 마블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염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염동력의 대명사 완다를 시작으로 타노스의 뒤를 이을 새로운 최종 보스 정복자 칸까지 새로운 인물들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과연 어떤 인물들이 최고의 순위에 올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오갤 3편의 최종 보스 하이 에볼루셔너리입니다. 슈트에 달린 중력 제어 장치를 통해 무려 최강자 중 한 명이었던 아다모럭을 날려버릴 정도였으며, 후반부에는 무려 부하 직원들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무시무시한 위력까지 발휘했습니다. 실제로 마법 능력을 지닌 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장치를 통해 염동력을 쓰는 편으로서 후반부에는 로켓이 만든 장치의 능력이 무력화되면서 쩌리가 되는 등 다소 허점이 많은 능력이었습니다. 로켓을 비롯해 수많은 생명체를 진화시키겠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무자비한 개조를 감행한 사이코패스격 인물로서 가면 속에 숨겨진 끔찍한 그의 얼굴은 그의 민낯이 아니었을까요? 화살 다루는 실력 하나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욘두입니다. 비록 다룰 수 있는 물체는 화살 하나뿐이지만 그의 후계자인 크레글린을 비롯해 하이 에볼루셔너리까지 욘두의 컨트롤 실력은 감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인데요. 실제 화살의 스피드는 약 마하 1.2로서 이는 총알보다 훨씬 빠른 수준이며 이미 휘파람 소리를 들었다면 죽은 목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하이 에볼루셔너리와 마찬가지로 장치가 파괴될 경우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소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하는 편이었습니다. 로키 드라마와 앤트맨 3편에서 모습을 드러낸 최종 보스 정복자 캉입니다. 비록 제대로 된 능력은 발휘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손가락 하나로 모독을 날리거나 앤트맨을 공중에 띄워 농락하는 등 아주 강력한 염동력을 시전했습니다. 모독에게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모독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앤트맨의 신체가 찌그러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신체를 압축시키는 것도 가능해 보이며, 또한 후반부에는 젠토라와 솔롬의 공격까지 막아냈었죠. 흡사 하이 에볼루셔너리가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둘 다 마법 능력은 없는 평범한 지구인 혹은 외계인으로서 중력 장치를 통해 염동력을 사용하는 점으로 보아 하이 에볼루셔너리의 기술력이 훗날 캉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큰 편입니다. 특히 생명을 개조하고 진화시키겠다는 하이 에볼루셔너리의 사상과 데런 크로스를 모독으로 개조한 캉의 모습 역시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편입니다. 다만 어찌된 영문인지 후반 전투씬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한 공격 외에는 딱히 사용되지 않았으며, 자이언트맨의 공격과 행크 핌의 개미 군단에 허무하게 패배하며 참담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정한 염동력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홀리데이 스페셜부터 멤버로 추가된 코스모 강아지입니다. 리트리버 종으로서 과거 콜렉터의 수집품 중 하나였으며, 홀리데이 스페셜에서 염동력을 이용해 노웨어 행성 재건을 돕는 것으로 첫 등장했는데요. 당시 로켓으로부터 제대로 조준을 못한다고 비아냥거림을 받긴 했지만 3편에서는 비약적으로 컨트롤 실력이 향상되었으며, 행성을 침공한 적들을 부서진 담벼락 2개로 G4로 만드는가 하면 아예 행성 크기만한 적들의 우주선을 장시간 염력으로 버티는 등 정말 엄청난 스케일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련 시대부터 살아온 것으로 보아 최소 60세 이상 정도로 추정되며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정도로 상당한 지능을 보유한 개입니다. 참고로 원작에서는 텔레파시 능력을 지닌 수컷이었지만 영화 버전에서는 염동력을 지닌 암컷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블랙오더 최고의 전투력을 지닌 에보니모입니다. 블랙오더의 강력함은 에보니모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엄청난 염동력의 소유자로서 컬 업시디언 및 아이언맨을 날려버리거나 땅속에 박힌 줄기를 뽑아내 스트레인지를 속박하는 등 타노스가 괜히 전 우주를 정복한 게 아니란 걸 입증했습니다. 무엇보다 에보니모의 무서움은 손가락만 까딱하는 정도로 모든 사물을 컨트롤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초반 토르를 꼼짝 못할 정도로 구속하는가 하면 순식간에 주변의 돌을 깎아 날리는 등 컨트롤적인 면에서 정말 넘사벽 레벨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트레인지를 들고 나르는 모습을 통해 유기체를 컨트롤하는 능력도 있는 편으로 보이지만 힘들게 주변 돌을
이용해 건틀렛을 운반하거나 주변 사물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보아 유기체 컨트롤은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남긴 빌런으로서 과연 에보니모의 임팩트를 이을 염동력자가 다시 등장하게 될까요? 명실상부 마블 최고의 염동력자 완다입니다. 염동력은 완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타노스를 거의 죽일 뻔했던 엔드게임을 거쳐 스칼렛 위치로 각성하면서 더욱 눈에 띄게 강력해졌으며 카마르타지 건물을 일격에 파괴시키는가 하면 마법사들을 인질로 잡아 웡을 협박하고 일루미나티를 사정없이 죽여버리는 등 그야말로 거의 신적 존재에 필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현실 조작 능력까지 더욱 강력해지면서 염동력으로 미스터 판타스틱을 들어올린 뒤 엿가락처럼 뽑아버리기까지 했는데요. 엔드게임에서 타노스를 죽이려 했던 연출과 매우 흡사한 편으로서 만일 타노스가 이 시점에서 완다를 만났더라면 보라색 스파게티가 되었을 가능성도 큰 편입니다. 다만 다른 평행세계의 마법사가 금지된 마도서를 모두 섭렵하며 끝판왕으로 각성하면서 순위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MCU 가장 강력한 절대 강자 중 한 명이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사실 616 스트레인지의 경우 아직 모든 능력이 개방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인피니티 스톤을 움직이는 정도로만 묘사되었으며 시니스터 스트레인지 역시 다크홀드 정도 잡는 데에만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와디프의 슈프림 스트레인지의 경우 혼자서 인피니티 울트론과 맞설 정도로 각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염동력이 크게 위력적인 공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차량을 분해하여 조심스럽게 크리스틴을 데려오거나 수십 개의 망치를 이용해 울트론의 정신을 쏙 빼놓는 등 잠깐이었지만 강력한 염동력을 구사하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염동력보다는 울트론을 저지할 수 있는 물리 공격이나 스톤의 공격으로부터 팀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비샨티의 마법이 훨씬 유리한 편이었는데요. 와디프 시즌2가 공개되면 훨씬 강력한 스트레인지를 볼 수 있을까요? 인피니티 스톤을 모은 이상 염동력을 구사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스페이스 스톤으로부터 염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네뷸라의 신체를 뜯어 고문하거나 운석을 파괴시켜 떨어뜨리는가 하면 스트레인지를 끌어당기고 어벤져스를 가볍게 날려버리는 등 세계관 최강자들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킨 1등 공신이었습니다. 울트론 역시 스톤을 모은 시점에서 능력을 구사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우주를 파괴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다른 능력들은 크게 사용하지 않은 편이었는데요. 비록 스톤을 활용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섬세함은 떨어질지언정 우주 밖에 있는 운석을 끌어올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던 존재였습니다. 명실상부 마블 최고의 신적 존재 아리셴입니다. 생명을 비롯해 은하까지 창조할 수 있는 진정한 우주적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터널스 후반부에서 무려 우주 밖에서 지구에 있는 세르시와 파스토스, 킹고를 데려올 정도로 엄청난 수준의 염동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완다의 염동력이 비교적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진 것에 비해 차원이 다른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다크 디멘션 내에서는 절대적인 존재인 도르마무를 제외한다면 현재 아리셴을 능가하는 존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주 밖에서 지구에 있는 이터널스를 정확히 데려올 정도로 농땡이 피우는 부하 직원을 따끔하게 혼내는 직장 상사 포스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염동력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 외에도 욘두의 가르침을 받은 뒤 능력이 각성된 크레글린 등이 있었습니다. 염동력을 지닌 존재들은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능력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다만 현재 자취를 감춘 완다를 비롯해 타노스와 함께 사망한 에보니모 등 대부분 능력자들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과연 새로운 강자들이 등장하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